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1일 오후 8시 8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지점을 통과를 하고 있느냐? 세계사를 이렇게 넓게 펼쳐보고 우리의 좌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진로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물을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좀 감이 잡힙니다. 너무 좁게 정치, 사회, 문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사적인 거 말고 시간을 좀 두고 한 100년 또는 1000년 이렇게 넓게 보면은 오히려 정확하게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자는 이야기인데 요사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려면은 두 가지 통계표를 봅니다. 저는 하나는 이 coronaboard.kr 코로나 상황표,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란 잡지의 맨 뒷장에 있는 세계 경제 상황표, 이 두 개를 보면은 좀 감이 잡힙니다. 우선 코로나 상황표를 봐야 됩니다. 이게 일종의 이 상황실의 이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황 요약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세기, 21세기에 걸쳐서 아주 특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하면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한국전쟁 시기를 방불케 하는, 또 서구 사람들로 하면은 1930년대 초의 대공황기와 같은 그런 격변기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줄어들고 침체하기로는 1930년대 초반,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의 상황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전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은 지금 상황표에서 오늘 현재 코로나 사망자가 세계적으로 110만 3,649명입니다. 113만 명입니다. 사망자가. 오늘 하루 사이에 5,744명이 새로 죽었습니다. 확진자가 34만 7,651명이 새로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3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는 91명이 늘었습니다. 사망자가 450명입니다. 그런데 나라별 통계를 쭉 보면은 이제 조금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사망자, 확진자 모두 세계 1등은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망자가 하루 사이에 879명이 늘었습니다. 확진자는 59,108명이 늘었어요. 이 미국이 이렇게 되니까 누적 사망자가 22만 6,204명입니다. 이거는 미국 한국전에서 전사한 사람의 4배나 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전사자보다 2배나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사망자 기준이 아니라 이 확진자 기준으로는 인도입니다. 인도가 사망자가 하루 사이에 645명이고 누적 사망자가 11만 5,950명입니다. 야, 인도가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도는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뉴델리 등 세계에서 이 대기 오염이 가장 심한 도시 랭킹을 내면 한 20개 도시 중에서 10개가 인도에 있습니다. 특히 뉴델리. 그러면은 인도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 인도가 올해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경제가 현재 23.9%, GDP가 23.9%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인도가 중국을 따라잡는다고 하다가
완전히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가 브라질입니다. 남미의 가장 큰 나라. 하루 사이에 662명이 죽어가지고 총 사망자가 15만 4,888명. 이게 말하면 빅3입니다.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가 다시 또 늘어나고 있는데 하루 사이에 317명, 누적 사망자 24,952명. 스페인이 또 새로 늘어납니다. 요새 유럽이 날씨가 사늘해지니까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218명이 사망해서 누적 34,210명. 아르헨티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384명이 새로 죽어가지고 누적 27,100명. 콜롬비아 인구도 많지 않은데 여기 170명이 죽었습니다. 누적 사망자 29,272명. 프랑스가 또 심각합니다. 파리에서는 밤 9시 이후에 통행금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새로 262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루 사이입니다. 누적이 33,885명입니다. 페루 인구가 많지 않은 나라인데 이게 심각합니다. 55명이 새로 죽었는데요. 누적이 33,875명입니다. 멕시코는 사망자 555명에 누적 86,893명. 영국이 누적 사망자 46,000명. 자, 이런 이탈리아가 다시 또 늘고 해서 36,000명이 현재 누적 사망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도 한국은 이 가장 잘 관리하고 있는 나라로 나타납니다. 이게 랭킹을 쭉 매기고 있는데 확진자 랭킹을 매기고 있는데 한국이 86등입니다. 이 랭킹 숫자가 내려가야 좋은 나라입니다. 86등. 86등인데 물론 우리나라보다 더 잘하는 데는 노르웨이 같은 나라, 대만 같은 나라가 있지만은 한국은 코로나를 잘 극복한 나라로 꼽힙니다. 코로나를 잘 극복하도록 만든 두 대통령이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세계 최고의 의료체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 전염병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분의 공이 있는데 그 덕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있습니다.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해도 박정희, 박근혜 두 부녀 대통령이 이룩한 그 업적이 너무 크고 그 인프라가 너무나 튼튼하기 때문에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를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가 경제 위기를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와 바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경제 지표를 쭉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던 딱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게 미국, 프랑스 같은 나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스페인, 그 다음에 인도. 타격을 덜 받는 나라가 중국, 그 다음에 한국, 대만, 이런 나라입니다. 싱가포르도 비교적 잘 견디고 있죠. 결국 코로나에 의해서, 코로나 관리에 의해서 이 세계 국가 랭킹이 크게 앞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국가 랭킹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랭킹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운이 좋으냐 이거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미워하는 박정희, 박근혜 두 대통령의 덕을 공짜로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고맙다는 이야기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행운이지만은 이 행운이 오래 가느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고마워하는 사람이냐 배은망덕하는 사람이냐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고마워하지 않는 인간이나 고마워하지 않는 국가가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경제 지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표는 무슨 표냐 하면은 더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 영국에서 나오는 주간지인데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그리고 공평한 뉴스를 전하기로 유명한, 이 창간한 지가 130년 되는 잡지입니다. 마지막에 Economic and Financial Indicators라는 요 표가 딱 실려 있습니다. 요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마이너스 9% 성장입니다. 최신 자료입니다. GDP 기준입니다. 중국은 이 기준, 요 표에 의하면 3.2%인데 최근 발표된 3, 4분기, 그러니까 7, 8, 9월은 4.9% 플러스 성장입니다.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마이너스 9.9입니다. 영국은 마이너스 21.5입니다.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카나다 마이너스 13입니다. 이 유로 동화를 쓰는, 그러니까 EU 국가, EU 유럽연합 국가는 평균 마이너스 14.7%입니다. 나라별로는 오스트리아 마이너스 14.3, 벨기에 마이너스 14.4, 프랑스가 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18.9입니다. 독일이 잘 극복한다고 했지만은 마이너스 11.3%입니다. 그리스, 안 그래도 어려운 나라인데 또 이번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5.3입니다. 3%죠. 이탈리아 마이너스 18%입니다. 네덜란드가 마이너스 9.4%입니다. 스페인은 마이너스 21.5%입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경제 공황 수준입니다. 자, 이제 동구로 가보겠습니다. 체코가 마이너스 10.8%입니다. 폴란드가 마이너스 8%, 러시아가 마이너스 8. 자, 동구를 거쳐서 북구로 가보겠습니다. 스웨덴이 마이너스 7.7, 덴마크가 마이너스 7.6, 노르웨이가 마이너스 4.7. 그래도 노르웨이가 유럽에서는 가장 잘 극복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기름이 나오고 또 인구가 450만 밖에 안 됩니다. 스위스 마이너스 8.3, 터키 마이너스 9.9, 호주가 마이너스 6.3, 홍콩 마이너스 9, 인도는 아까 설명드렸죠. 마이너스 23.9% 역성장이죠. 인도네시아 마이너스 5.3, 그나마 인도네시아가 잘 극복하고 있는 편입니다. 마이너스 5.3이니까. 말레이시아 마이너스 17.1, 필리핀 마이너스 16.5, 싱가포르 마이너스 13.2, 한국이 마이너스 2.8입니다. 한국이 주요 국가 중에서 제일 잘 극복을 한 게 바로 이 경제가 위축되긴 위축되는데 가장 적게 위축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경제 관리를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이 통계를 보면 첫째 중국 1등, 2등이 대만입니다. 대만은 마이너스 0.6입니다. 거의 타격을 안 받았어요. 대만은 잘 아시다시피 조기에 중국 입국자를 차단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잘 극복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 한국 마이너스 2.8입니다. 태국이 이게 관광에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나 높은 나라인데 태국이 마이너스 12.2%입니다. 저 남미로 가면은 아주 비참합니다. 아르헨티나가 마이너스 19.1, 브라질이 마이너스 11.4, 칠레 마이너스 14.1. 칠레가 이게 남미에서 가장 건전한 민주국가로 알려져 있고 경제적으로도 강국인데 그래도 지금 마이너스 14.1입니다. 콜롬비아 마이너스 15.5, 멕시코 마이너스 18.7, 페루는 마이너스 30.2%입니다. 이스라엘 마이너스 6.8, 남아공 마이너스 17.1. 자, 이렇게 보면은 참 어떻습니까? 이렇게 넓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너무 국내적 시각으로 짜증만 내지 맙시다. 이렇게 넓게 보면은 그래도 대한민국은 달리고 있습니다. 개는 짖어도 대한민국은 달리고 있습니다. 개는 짖어도 대한민국 달립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 덕분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온갖 실정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이명박, 박정희,
노태우, 전두환, 이승만 이런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 놓은 국가의 부가 상당하고 그 기구가 건실하게 견디고 있습니다. 아까 의료보험제도에 기초한 의료체제가 이번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제일 공신이었다고 그런다면은 이번에 경제를 우리가 이렇게 버텨낼 수 있게 만든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뭐 여러 가지 말하지만 딱 하나만 든다면은 바로 박정희가 1972년부터 79년 사이 유신체제 요 기간에 집중적으로 육성한 중화학공업 덕분입니다. 중화학공업 덕분입니다. 중화학공업이 그때 핵심적인 산업이 자동차, 조선, 전자, 비철금속, 그리고 석유화학, 그리고 제철산업이었습니다. 6대 핵심 산업. 이게 지금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출로 보면 제일 잘 많이 수출하는 게 반도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기계류. 이게 다 박정희 시절에 집중 투자해서 육성한 중화공업. 그래야 한국이 세계 5대 공업국이 되고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한 6대 산업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나라가 중국, 독일, 일본, 미국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불황을 우리가 이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정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박정희 시절에 같이 땀을 흘렸던 당시의 기업인들, 정주영, 이병철, 김우중, 최종현, 이런 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다 가셨지만은 또 후손들이 잘 했습니다. 특히 이건희, 이재용, 이분들 덕분입니다. 문재인은 고맙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죠. 이게 배은망덕이고 이걸 우리도 알고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이렇게 잘 극복하고 있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무슨 선물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때문입니까?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 덕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게 역사교육이고 그게 인성교육입니다. 고마워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설명을 할 때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요사이 국내 정치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넓게 보면은 개는 짖어도 대한민국은 달립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립니다. 나훈아 씨가 추석 전에 대한민국 어게인 쇼를 하면서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역사책을 봐도 대통령과 왕이 국민을 위해서 목숨 걸었다는 기록은 없더라. 국민이 나를 버티고 있다. 대한민국 만세보다는 대한국민 만세다. 그렇습니다. 대한국민 만세입니다. 앞으로 만세 부를 때 대한민국 만세, 대한국민 만세, 대한민국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이렇게 네 분 선창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너무 비분관계하지 마시고 세계를 둘러보면은 대한민국 그래도 살맛 나는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